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실장입니다. 이래저래 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한동안 못했었는데 이제 뭐 바쁜 것도 좀 끝나고 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여기 공장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방을 만들 거예요. 이제 뭐 직원분들이 뭐 거기서 연구개발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쓰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 건 뭐냐, 많은 분들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도 그렇고 많은 세림분들도 그렇고 공사 단가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아는 만큼 저렴해지고 할 수 있는 영역만큼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단돈 뭐 몇십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이제 이게 전기 분전함입니다. 분전함인데 지금 여기에 건물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뒤로 보면은 이렇게 고압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뭐 고압이 들어와 있든 저압이 들어와 있든 일단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일단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만들 건데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전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전기 분전함은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큼직큼직한 걸로 돼 있는데 조만한 차단기들도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 온수기도 들어가야 될 테고, 인덕션도 들어가야 될 테고, 조명이 들어갈 테고, 각 콘센트도 들어가야 될 거고, 냉난방기도 들어가야 될 테고. 그래서 전기를 쓸 수 있게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하면은 항상 전기 사장님한테 여기에는 뭐 쓸 거예요, 여기는 뭐 쓸 거예요, 이 정도로 가지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저기에 쓸 수 있는 전기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드냐, 요 옆에다가 만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전기 분전함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체분들이라면은 지금까지 나한테 청구됐던 내역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전함을 얹히는데 지금까지 단가가 얼마에 했냐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맡기면은 전기 판넬 들어온다 하면은 항상 60만원이야. 뭐 내용물이 어찌 됐던 간에 60만원 시장이야. 600에 700만원 분전함이 들어온다 했을 때 다 그 정도야. 근데 나도 이제 이때까지는 전기 사장님이나 전기 거래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 왜냐? 내가 바빠서 세팅을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 써야 되는 전기가 뭐뭐 있냐면은 냉난방기, 인덕션, 전기온수기, 그리고 기본 전열, 전등, 그리고 또 저쪽에 냉동창고가 하나 들어올 거거든요. 냉동창고를 쓸 수 있는 전기, 요렇게 해야 돼. 근데 요렇게 하면은 그 각 차단기 선정하고 판매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나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전기 판넬을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판넬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냉동창고가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이유로 3상 4선식 50A를 메인으로 걸고 거기에다가 20A짜리 4P 누전 차단기 2개, 30A 4P 1개, 그리고 나머지는 미니 차단기로 해서 세팅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여유를 넣는 거거든요. 왜냐? 내가 나가고 나서 또 여기가 어떻게 튜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쓸 수 있는 전기를 여기 이렇게 복잡하고 자리 없는 데서 빼서 쓸 게 아니고 거기에서 빼서 쓸 수 있게 여유를 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판넬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만들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만 보면은 돼요. 나도 이거 안 만들어요. 영상 콘텐츠 때문에 만드는 거지. 저도 이 함을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 각 부속들의 비용 플러스 인건비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만들어져요. 그 단가가 얼마나 될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필요한 자재랑 뭐 준비물들은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이게 외함이라고 분전함, 아까 그 상황에서 걸을 수 있는 이제 자재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속판이 나옵니다. 속판. 여기에다가 이제 분전함을 만들어주면 돼요. 붙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아까도 뭐라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 할 생각 하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부품으로 세팅을 해서 전기기사님한테 준다든가, 아니면은 조립비 얼마 주고 이렇게 맡겨도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속판에다가 작업을 시작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찍으면서 그냥 하나하나 자재 이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작업자와의 소통이 곧 여러분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전함을 싹 다 붙여 놓은 게 흔히 현장에서는 납감이라 그래요. 납감이. 이제 뜻은 속판, 그러니까 외암 안에 들어있는 납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어죠. 예, 뭐 일본어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큰 사이즈, 좀 여유 있는 사이즈로 했어요. 왜냐면은 내 생각은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큰 거를 걸을 수 있는 현장에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거기 공장도 뭐 냉동창고 하나 들어오고 주방 하나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일이라는 게 잘 되면은 하다 보면은 장비도 늘고 뭐 전기를 쓸 게 계속 늘게 돼요. 그래가지고 600에 700짜리 사이즈를 넣어도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보시고, 요 센터가 2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은 센터를 잡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센터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센터 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구성을 할 때 메인 차단기가 들어오고 그 밑에 버스바들이 들어오고 양옆에 누전 차단기가 달리는 구조거든요. 자, 메인 차단기를 50A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사못을 박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낮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차단기의 센터니까 미리 선 거는 데다가 맞춰가지고 먼저 2개 박고 좌우로 하나씩 더 박아주면은 자동으로 센터가 잡히겠죠. 이렇게 해서 박아줄 거고, 또 두 번째로 이 위치가 어디쯤에 오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미 위에다가 안 붙이고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이유는 제가 지금 50A로 했지만은 메인 간선이라 그러죠. 그 선은 16스퀘어로 들어올 건데, 이게 뭐 16스퀘어까지는 이렇게 꼬고 뭐 하고 하는데 괜찮아. 그 이상 되면은 굉장히 꼽고 뭐 하면은 힘들거든요. 여기 작업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기기사님들이 조립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어차피 여유 있게 했으니까 요 정도 내려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원래는 여기서 나오는 볼트가 있어요. 요걸로 해주면은 가장 나이스 하겠죠. 여기다가 강제로 돌려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피스를 따로 주문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 같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찍는 김에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직결 피스로 이렇게 박는 거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대가리가 작은 거를 구매해 놨는데 이게 보통은 다 대가리가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있는 걸 쓰면은 좋고, 아니면은 요렇게 대가리가 작은 걸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요렇게 해주시고 가운데도 센터선 맞춰가지고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메인 차단기 설치는 끝이 난 거예요. 할 때 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임팩 사용을 할 때 저는 지금 볼트가 딱 맞고 나름대로 저도 이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딱딱 맞춰놨는데, 분전함 안에서는 임팩 드라이버가 아닌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확인 한번 해주고, 왜냐면은 제가 이빨이 꽉 조인 게 아니고 임팩이 먹을 때쯤 딱 멈춘 거거든요. 이게 손으로 한번 더 확인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되고, 피스 6개 받고 싶은 분들은 받고, 4개만 박으실 분들은 4개만 받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버스바라 그래요. 버스바. 여기에서 쭉 내려오는 쇠떼기들 있잖아요. 그걸 버스바라 그러고, 옆으로 나눠지는 거는 버스바 간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저처럼 이렇게 셀프로 만들 때는 탭도 하나씩 다 내줘야 되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거는 이렇게 퀵바라 그래요. 퀵바. 이 안에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딱 꽂아서 볼트를 조여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또 연결하고 싶은 것들 추가로 연장해가지고 넣으면은 되는 제품이에요. 차단기를 구성할 때 이거는 뭐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4P 차단기들을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2P 차단기, 미니 차단기들 밑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4P의 전선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도 로스고, 두 번째로는 버스바가 쫙 있을 때 4P 차단기들이 아무래도 고용량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접점의 열이 밑에까지 더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답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차단기의 부하측 볼트를 빼주시고요.
요 놈을 넣어준 다음에 조여주면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4피 차단기를 양쪽 옆으로 연결할 수 있게 끝난 거거든요. 근데 4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 2피 차단기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아까 찍어서 보여드릴 때는 4피 차단기를 3개를 넣는다 했어요. 근데 발주는 잘했는데 물건을 오다 받고 주시는 분이 하나를 빼뜨렸어요. 그래서 아쉽게 스페어로 하나는 못 넣고 2개 만들 거예요. 이제 또 이거를 밑으로 쭉쭉쭉쭉 연결하면 돼요. 근데 봐봐요. 이거는 이제 4피 차단기용이니까 L1, L2, L3 뉴트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3상 4선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2피 차단기는 L1 뉴트럴, L2 뉴트럴, L3 뉴트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상이라는 게 여기 왼쪽부터 1, 2, 3 요 3가지가 상이고 맨 오른쪽이 뉴트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220V가 나오고 여기도 220V가 나오고 여기도 220V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쓸 때 220V를 쓰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쭉 연결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의 부하가 한쪽으로 몰렸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50A인데 이쪽 하나에 50, 60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차단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 분리라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1 뉴트럴, L2 뉴트럴, L3 뉴트럴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회로가 다 나뉘어져 있다.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거를 갖고 이 버스바 접점 부위에다가 사이에다가 딱 껴주고 볼트를 조여주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피 차단기를 3개씩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차단기를 8개를 넣는다 했잖아요. 그럼 왼쪽 4개, 오른쪽 4개 해야 되잖아요. 요게 한 칸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밑에다가 연결해주면 끝. 이렇게 하고 연결 접점부에 먼지가 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케이스를 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구성을 세팅을 할 버스바와 버스바 간선들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거니까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거지, 이거 아니면은 진짜 탭 내고 상을 그냥 옆으로만 쭉쭉 찢어서는 될 게 아니고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차단기를 달아줘야겠죠. 왼쪽에 차단기 하나. 제가 원래는 4피 차단기 20A를 2개를 시켰는데 20A 하나, 30A 하나가 왔어요. 냉동 창고로 쓰던가 아니면 용량이 너무 크면은 그때 가서 갈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만 꽂아둔 상태에서 수평을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버스바 간선을 꽉 조이게 되면은 뒤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밑으로 연결되는 차단기들이 약간 삐딱하게 먹으면은 살짝만 물린다든가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직접 하지 말고 맡겨라,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마지막 확인하고 조여준다. 버스바는 지금 메인 차단기의 부하 측과 그리고 누전 차단기의 1차 측에만 연결이 돼서 달려있는 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2피 차단기 4개를 달아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지금 차단기 지지대라 그러거든요. 이 밑에 있는 게 원래는 차단기만 사면 요게 안 달려 나와요. 네, 요게 달려 있죠. 그래서 보면은 테스트 버튼이 있는 게 부하 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연결. 요렇게 하면은 한쪽은 다 끝이 났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버스바랑 버스바 간선들은 고정이 된 게 아니고 떠있고 각 차단기의 부하측과 전원측에다가 연결해서 물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대로 놓으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아. 하지만 진동이 생겨서 잡음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을 돌려서 할 건데 오른쪽 차단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버스바를 이용해서 안 하고 퀵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거는 사실 현장에서 전기기사님들이 분전함을 만들어서 튜닝할 때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L1, L2, L3 뉴트럴 좌측이잖아요. 버스바 간선이라는 게 버스바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가끔씩 실수 나오는 게 요거야. 여기에서 L1이 여기서 점프, L2가 점프, L3가 여기서 점프, 뉴트럴이 점프 이렇게 되니까 상이 바뀐다. 그래서 빵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쓰면은 아싸리 처음부터 다 분리가 돼서 나오니까 뉴트럴이 왼쪽은 맨 밑으로 내려주고 뉴트럴이 맨 위로 올라간다. 이거 브랜드 어디 거요? 상도 건데 혹시 상도 관계자님들 이거 보고 있으면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줬으니까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좌측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립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지 단자대를 이제 하나만 연결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도 이제 접지를 갖고 끌고 들어올 건데 그 접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붙여주면 자동적으로 이것까지 같이 접지가 되잖아요. 외함까지. 그렇기 때문에 접지 단자를 설치를 해주는데 위치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 다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큰 분전함을 만든 거는 처음부터 꽉 채워줘가지고 만들어주면 좋지만 어쨌든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할 게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만 해놓고 이 밑에는 혹시라도 장비가 늘어난다든가 하면은 4P 차단기를 2개 정도 더 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니 차단기를 8개는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공간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간판이 들어가면은 타이머가 한쪽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작업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뭐 여기 부속품에 들어있던 거 이런 거 뭐 이제 차단기 라인들 사이사이에 하나씩 꽂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 뭐 꽂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엔 위에 공간이 많아야지 설치할 수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위에 공간을 주고 시작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옆에 날개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맨날 뭐 할 때마다 중요하대. 이 노가다판이 그래. 진짜 하나하나가 중요해. 하다못해 목공할 때 내가 이 다루기를 여기다 놓냐 여기다 놓냐 이것도 중요하고 진짜 다 중요해.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접점 부위를 볼트를 체결을 해놓은 거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전체 다 돌면서 점검을 꼭 해야 돼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실수를 해요. 전기는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라도 확인을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점 부위에 접점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열이 나서 뭐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은 뭐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계 방향대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이렇게 안 채웠죠? 여기도. 이거 봐. 안 채웠지? 죄송해요. 제가 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DIY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재로 세팅을 해주던가 아니면 버스바가 됐든 뭘가 됐든 그냥 분전함 제작업체에다가 메인 차단기 뭐에 부하측은 뭐뭐뭐뭐 들어갈 거다 전기기사님한테 듣고 그거 토스 해가지고 발주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볼트 하나하나 조이는 것도 그래. 접점 부위 볼트 조이는 것도 어떤 놈은 막 미친 듯이 조일 거고 어떤 놈은 너무 꽉 조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느슨하게 조일 거고 적당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적당히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솔직히 이거 안 하고 그냥 이 영상 보고 이렇게 제작을 직접 해가지고 갖다 주든 자재를 세팅을 해주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적어도 30만 원을 아낄걸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요거를 함이랑 체결을 한 다음에 갖다 주면은 전기기사님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겠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세팅한데 22만원에 부가세 하니까 대략 25만원에 지금 이걸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면은 내가 호구인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전기공사 팀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청구 들어온 게 60인지 70인지 한번 보고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전기업체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너는 비싸 그래서 내가 세팅해서 싸게 해 이런 의도의 영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